제가 미국에 영주권을 받고 1974년대에 왔어요. 그리고 온 다음에 저희 남편이 1년 후에 이제 저랑 같이 만나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이제 침실에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깜짝 모르게 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그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뱀 껍질처럼 커다란 게 방바닥에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꾸불꾸불. 근데 제가 그 잠결에도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 딱 짜증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거니까 한 4시 반 그때니까 아직 졸리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조금 더 걸어서 화장실 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화장실 앞에 아까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조그만 거 2개가 또 그 앞에 이렇게 딱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제가 또 놀라서 아니 이 양말짝이 또 왜?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침대에 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오죠. 왜냐면 머릿속에 이미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빨래통에 안 들어가 있고 왜 바지는 옷장에 걸려있지 않고 이렇게 밖에 나와 있을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결혼 생활에 한 거의 10여 년 가까이를 너무나 많이 싸우고 살았어요. 나는 왜 옷을 좀 옷장에 걸지 못하냐. 그리고 양말을 좀 벗으면 제발 그 빨래통 안에 좀 넣어주라. 그러면 내가 다시 주워서 넣고 또 당신 바지를 또 걸어 넣고 이런 일 안 하고 얼마나 좋냐. 그러면 이렇게 막 싸움이 시작되면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또 그분의 이론과 또 철학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옷이 꼭 옷장에만 걸려 있어야 되냐. 여기 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옷 벗고 딱 주워 입으면 걸어서 너 걸었다 또 뺐다가 입었다는 시간도 줄이고 얼마나 좋은데 왜 이걸 꼭 거기다 걸어놔야 되냐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옷은 제자리에 걸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그 제자리가 누가 정한 게 제자리냐 뭐 이러면서 너무너무 많이 싸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7남매의 셋째로 저희 언니, 오빠, 그 다음에 밑에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컸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식구가 우리 아버지의 분위기와 그분의 감정에 맞게 행동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큰 집에 살다가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이제 작은 집으로 이사 가서 제가 철이 나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이미 작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한 방에서 작은 집에 이사 가니까 저희 언니, 오빠, 나, 뭐 남동생 이렇게 같이 자게 되고 그러니까 옷장이 없었어요. 그때 가난해가지고 벽에다가 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게 우리 큰 언니 숙자못, 두 번째 게 명호못 우리 오빠, 그 다음에 순자, 서호 뭐 이렇게 가면서 못이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진 못에 자기의 옷이 걸려있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자녀 교육 방법이 우리가 나가서 준비해온 매를 가지고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제 옷을 제 못에 걸지 않아서 매 맞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누가 다른 사람이 꼭 매를 맞았어요. 우리 오빠였었어요. 오빠가 옷을 제대로 안 걸고 또 자기 것을 자기 장소에 놓지 않아서 늘 매를 맞으면 나는 보고서 배우는 거예요. 나머지 동생들 뭐 다 똑같이. 그래서 제대로 딱딱 놓고 컸고 뭐 옷뿐이겠어요. 저희 아버님 성격이 그렇게 깔끔하고 정확하고 정돈된 분이셨으니까 뭐 손톱깎이도 그랬어요. 손톱깎이도 엄마 경대에 있으면 왼쪽 바로 앞에, 그리고 또 바느질통은 또 오른쪽 바로 앞에. 그래서 손톱깎이도 쓰고 그 장소에 갖다 놓지 않으면 누가 안 갖다 놨는지를 알아서 또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옷, 손톱깎이 이런 것만 아니겠죠. 여러 모든 것에 전부 다 이 뇌는 한 패키지로 오는 거니까 까다롭고 정확하고 정돈되고 이렇게 클린하게 하는 그런 집안에 있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좋다고 하고 결혼하자고 막 4년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결혼하면 그냥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또 남편의 감정이 더 중요하냐, 집안이 깨끗한 게 더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질 않았어요. 또 설상가상으로 우리 남편은 이 뇌가 이렇게 저처럼 구조 있게 정확하게 올가나이즈 된 뇌가 아니에요. 뭐든지 쉽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뭐 이렇게 어떤 뭐를 한 군데 놓는 다른 이렇게 정해진 장소라는 건 없어요, 저희 남편은. 그래도 아마 제가 손톱깎이를 여기다 놓는 장소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쓸 때는 거기 가서 잘 찾아서 써요. 근데 내가 쓰려고 보면은 어떻게 돼? 없는 거예요. 그럼 없으니까 그걸 찾느라고 10분, 15분 막 하다 보면 또 시간 낭비했다, 당신 때문에 이렇다고 또 싸워도 이게 해보니까요. 전혀 아무리 싸워도 고쳐지질 않아요. 막 화를 내고 싸우고 나면은 어때요? 하루, 이틀, 뭐 일주일, 2주일. 이런지 그냥 그대로 이 성격이 나처럼 변해서 정확한 자리에 놓고 뭐 깔끔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는 나대로 내가 근본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은 기본적인 교육이 안 돼 있다. 우리 남편이 나를 볼 때는 그 기본적인 교육은 당신이 안 돼 있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워. 있는 대로 찾아서 쓰고 이러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꼬치꼬치 하냐. 그러니까 말하는 내가 더 힘든지 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남편이 더 힘든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둘 다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힘든데 저희 남편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활 속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세월을 너무 이 잔잔한 것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이 강도를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어떤 사건에 내가 아버님이 이 화를 내는데 막 이렇게 옷을 안 걸어놔서 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5,000볼트의 화를 쏟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 남편한테 그 비슷한 강도와 또 우리 애들한테도 그 볼트를 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도 저를 보면 엄마가 어렸을 때 너무 까다롭고 너무 이게 미국 말로 타이트하게 모든 걸 그냥 꽉 짜인 상태로 했다고 애들이 말을 해요. 물론 제가 애들한테 잘못했단 말을 한 70번도 더 했겠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이 심리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나는 이순자라는 사람으로서 최순자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사람으로서 여자의 모습은 어때야 되며 나의 개인적인 나의 삶의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나의 매일의 모습이 어때야 되고 어떻게 정리돼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걸 가지고 연구하지도 않았고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내가 화나면 그게 옳았어. 그리고 내가 화 안 나면 그건 괜찮은 거고. 근데 우리 남편이 볼 때는 내가 너무 까다롭고 이상한 여자예요. 또 그 까다롭고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편을 사실은 제가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깨달았어요. 저 시어머니를 만나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에게, 며느리에게 은혜 엄마, 제 딸이 은혜 엄마 너는 이래야 된다. 너는 이런 거를 왜 못하냐.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있는 대로 너 예쁘다. 넌 어떻게 잘하냐. 너만 보면 좋다. 한 번도 며느리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야단을 치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밑에서 저희 남편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 우리 남편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서 당신은 왜 이것도 못해? 여자가 뭐 이래서 싸우는 적이 없어요. 늘 싸움은 내가. 왜? 내 머릿속에는 뭐를 따지고 뭐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필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늘 싸움을 걸지 그 싸움 거는 거에 저희 남편이 지쳐서 같이 소리도 내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저희 남편이 먼저 나에게 너는 여자인데 뭐 해야 되고 뭐 너는 뭐 아내로서 이러는 거를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뇌가 다른 거죠. 나는 막 강요하면서 살고 우리 남편은 나한테 맞추려니까 막 힘들게
힘들게 이혼할 수는 없고 옛날 사람들이니까 이혼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결국 제가 상담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인간이라는 건 내가 크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강조받은 것을 나도 강조하고 강조받지 않은 것은 그냥 슬쩍 지나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너무 강요하면서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로봇으로 이미 프로그램이 된 상태로 이 프로그램 속 안에서 내가 이 로봇에 이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 제가 우리 남편처럼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나도 남을 강요하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좋지 않은 여자로 살아오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럼 나는 내 모습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나쁜가? 생각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점들이 훨씬 많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모든 것을 인테그레이트하게 잘 행동하고 사회성 좋고 도덕성 좋고 다 좋은데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조절을 해서 정말 필요한 만큼만 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지혜가 없었던 거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남편과 막 싸우면서 이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깨끗해야 된다.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옳은 거다. 그게 근본이 잘 되는 거고 가정교육이 잘 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다녀보니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세요 해보니까 저희 남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집안은 그냥 적당히 정리돼 있고 적당히 깨끗하고 사람이 편안해야 좋은 거지 무슨 누구한테 대통령상을 받는다고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먼 털 하나 안 내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은 걸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중요하게 봐온 걸지라도 그것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남을 해하는 문제나 어떤 피해를 주는 게 아니면 내가 나를 적용하고 조절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막 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루는 시장을 갔어요. 그 손톱깎이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제가 제자리에 놔달라. 근데 가니까 손톱깎이가 뭐예요? 하나에 1불씩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옛날에도 1불씩 세일했겠죠. 그날만 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날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겠죠. 그때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다닐 때니까 딱 보니까 1불? 맞아. 100개 사다 놓고 남편한테 100개 탁 쓰라고 그러고 나만 하나 가지고 쓰면 되는데 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싸웠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살라고 가봤더니 14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14개를 다 샀어요. 물론 내 거 하나는 제가 모르는 데다 감춰놨죠. 저희 남편이 모르게. 왜냐면 말해주면 또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14개를 주면서 내가 하나 있던 거는 그냥 감춰놓고 여보 이게 다 당신 손톱깎이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기가 어디다 놓든 쓰고 내 거는 달라고 하지 마. 내 거는 말 안 해줄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았어요. 14개를 줬는데도 한 달도 안 지나서 나한테 손톱깎이 어딨어? 물어봐요. 제가 가르쳐줘요? 절대 안 가르쳐주죠. 몰라 여보. 당신 거 찾아서 써. 그러면 투덜투덜 그까짓 거 비싸게 군다 이러면서 가서 또 그 손톱깎이 본인 거를 찾아서 써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집안을 돌아다니는 방 보면 당신 책방에도 있고 밖에 나오는 그 이렇게 집안의 중간에 이 유리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보니까 다 14개는 찾을 수가 없지만 본인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만큼 여러 개니까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너무너무 쉽게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 옷을 입고 나올 때마다 여보 넥타이 색깔이 어떻고 어쩌고 이거 입고 이렇게 입어야 돼 하는 그런 습관들도 남편이 성인이야. 내가 말 안 해줘도 돼. 그래서 이제 말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까진 쉬운데 정말
제가 힘들었던 거는 이 떨어진 방바닥에 있는 이 남편의 옷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안 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걸 고치는데 자고로 여러분들 7년이 걸렸어요. 어떻게 고친지 아세요? 그 옷을 딱 보면은 순자야, 이거 가지고 화 안 내도 돼. 네가 화 안 내도 여기 지금 엄마 아빠가 너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 야단칠 것도 아니야. 너만 화 안 내고 너만 누구를 야단 안 치면 아무도 화낼 사람이 없어. 하고 저한테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그 옷을 이렇게 건너다니면서. 근데 건너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한 달까지 괜찮아요. 근데 한 달, 2달째 갈 때면 또 짜증이 벌컥 나요. 그럼 또 벌컥 나가지고 이제 말하고도 막 화를 내놓고 여보 미안해. 내가 이것 때문에 화 안 내려고 했는데 또 화났어요. 미안해요. 하고서 또 한참 가다 보면 이제 한 2달, 한 3달, 그 다음에 한 6달. 그래가지고 지금도 너무 집안이 저저분하면 제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짜증내는 건 괜찮죠. 매주가 아니고 매일이 아니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집안을 막 치우다가, 왜냐 이렇게 집안을 막 치우다 보니까 이 뇌가 이게 하나의 패키지예요. 남편의 옷을 괜찮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집안 청소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한테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좀 몇 년이 됐어요. 저한테. 여보, 당신 나가서 강의할 때 똑바로 말해. 그래서 뭘 똑바로 말해? 그러니까 방바닥에 누구 옷이 더 많이 떨어져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방바닥에 남편 옷만 있는 게 아니고 제 옷도, 제 양말도 여기 있고 저기 있는데 내가 하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봐도 영어로 말하면 바더가 되질 않아요. 그 신경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데 한 7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내가 워낙 정리정돈돼 있고 깨끗한 것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우리 남편은 또 남편대로 노력을 막 해주는 거죠. 얼른 자기 옷도 걸어놓고 자기 양말도 이제 방뜨게 꼭 그 양말을 그 빨래통 있는데 가까이 가서 그 밑에다 놔. 난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 거기까지 걸어가서 거기다 좀 넣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꼭 그 밑에 있었는데 이제 그 안에도 넣고 이제는 내 양말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책상 밑에 떨어져 있지를 않나. 또 내가 또 뭐 운동하다가 벗어놓은 운동 양말이 거기 그 운동하는 방에 또 있지를 않나. 뭐 이제 제 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노력하니까 불쌍해서 같이 노력해주고 저는 저대로 또 남편에게 소리 안 지르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저를 보는 눈과 저에게 대하는 이렇게 감정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하고 고치지 않았으면 아마 제 그 까다로운 성격에 아마도 지금쯤 이혼하고 혼자 살았을 수도 있어요. 모르지만 근데 지금 내가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나 이제 살만해? 하고 물어보면 왜냐면 옛날에 죽겠다고 그랬거든요. 나한테. 응 살만해 이제 봐줄만 하다 괜찮아 그 정도면.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온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저는 꾸준히 노력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요? 내가 이게 좋다 생각하는 거. 남편과 대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다가가고 싶고 또 다른 사람과 대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고 우리 애들한테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나를 개발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강조한 그 로봇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이 계획된 모습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심리과학자들 요즘 들어보면은 우리 뇌가 죽을 때까지 바꾸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게 굿뉴스예요. 옛날에는 25살이 지나면 뇌가 바꾸지 않는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장미꽃으로 태어났는데 백화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내가 장미꽃으로 태어났으면 장미 가지에 달려있는 그 가시들을 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성이 전체로 바뀌진 않지만 상대방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특별히 중요한 배우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나의 가시를 떼서 조금만 떼내면 나의 장미의 모습이 그대로 또 살아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누가 더 중요하다,
누구 말이 더 옳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집은 거꾸로 남편이 나 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내가 또 우리 남편같이 뭐든지 좋고 괜찮고 그냥 남편을 맞추느라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둘 다 서로 나는 남편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면 더 좋겠다. 우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뭘 어떻게 고쳐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까다롭게 뭐 따지고 그러는 것만 안 해주면 되겠대요. 또 우리 남편한테는 여보 내가 노력하지만 당신이 요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게 이 집안의 꼴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남편의 무드와 그분의 자존감이 더 중요하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집안이 조금 지저분해도 뭐 더럽게 돼지울처럼 살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희 집은 더럽게 돼지울처럼 될 수는 없어요. 저의 기본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서 집안도 적당히 하고 또 둘이 사는 거를 더 다정하고 더 깨끗하고 더 부드럽게 더 여유 있게 이런 모습으로 개발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건지 생각을 좀 해보고 정리를 하면서 좀 더 멋진 아내로서 좀 더 멋지고 여유 있는 남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